자, 이번에는 만세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만세력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희가 이제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천문학이고, 그리고 이제 그 태어난 생년월일 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 달력입니다. 달력.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달력이 이게 딱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달력의 역사라는 뭐 책도 있는데, 그 거기에 보시면 서양에서 정해놓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태양력, 그러니까 태양의 움직임 가지고 쓰는 그 달력도 로마 시대 때 썼던 율리우스력에서 그 다음 이제 그레고리우스 교황 때 썼던 그레고리우스력 지나서 지금 이제 다시 또 바뀌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불과 이제 한 150년, 200년 전에는 우리는 모두 천동설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구가 가운데 있고 태양이랑 다 다른 애들이 움직인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아침에 해가 떠서 지잖아요. 그리고 별들도 알아서 움직이고, 내가 있는 땅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받아들여지는 내 감각이나 이런 걸로 느껴지는 건 당연히 천동설이 맞아 보여요. 그래서 그걸로 살아온 거예요, 몇천 년을.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관측 장비들이 좋아지면서 별들이 이상하게 움직이거든, 갑자기. 뭐 이게 왜 바뀌고,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그걸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이론들, 가설들이 검증되고 하다 보니 이제 지동설, 코페르니쿠스가 주장을 하게 되고 갈릴레오가 실험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또 달력이 일부 수정이 됐습니다. 지금도 이제 매년 우리나라도 한국천문학연구소에서 그 1년 동안의 절기, 그러니까 뭐 입춘, 이제 곧 있으면 입추죠. 입추. 그 24절기는 다 양력이에요. 태양력.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데 24절기는 음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입춘, 대길 이거 쓰는 그 날짜는 양력이에요, 양력. 그걸 매년 한국천문학연구소에서 1년 365일을 24절기로 나눠서 그 정확한 절입 시기를 올려줍니다. 그게 이 만세력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반영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만세력이라는 달력이 이제 좀 특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표시하는 그 육식갑자라는 기호로 표시를 해서 하는 게 좀 특징이고, 두 번째는 년간이 이제 60개가 돌고 있고, 월은 12달이니까 12개가, 연이 정해지고 나면 12개가 돌아요. 그 다음에 날짜는 또 똑같이 60개가 돌고 있고, 시간은 2시간 단위니까 또 12개가 돌아서 이게 이렇게 약간 우리가 시계 맞추듯이 짜락짜락짜락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거를 공부하고 나서 많이 책을 찾아본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럼 이제 시작점이 있어야 돼요, 만세력이란 거. 왜냐면 언제 시작점으로 잡아서 이거를 60갑자를 돌리고 12달을 돌리고 60일을 돌리고 12시간을 돌렸느냐에 따라서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현재 시간에 그 사주팔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거를 기준을 잡아가지고 시작했나를 알고 싶었어요. 논문 쓰는데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그런 거를 왜 찾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막 찾아보고 뭐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문헌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조선 후기에 관상감에서 만들었어요, 이 만세력이란 책을.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영화가 있는데, 그 장영실하고 세종대왕 그 얘기 나오는 한석규 배우분이 이제 세종대왕 역할하고, 장영실 역할하는 게 이제 그 최민식 배우가 역할하신 그 천문이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중국에서 이제 예전에 만들어 놓은 달력을 거기서 쓰는 만세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썼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만든 거는 아마 년월은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차이가 있잖아요. 위도 경도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농사를 질 때는 그게 되게 큰 영향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절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태양의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태양이 얼마나 이렇게 쬐는지, 그리고 비가 얼마나 오는지 이런 거를 그래도 그나마 비슷하게 예측을 하려면 그런 절입식이나 이런 게 잘 맞아야 되는데, 중국 걸 쓰다 보니 안 맞아서 그 천문이라는 거에 보면 장영실이라는 분이 이제 그 관측 기구를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직접 별자리를 관측하고
태양을 관측하고 시간을 관측해서 하려는 기구를 만들어서 더 정확한 천문 지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중국한테 들켜서 그게 이제 극비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실현을 당하는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관상가면서 계속 그 측정을 했어요. 그게 농사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국은 재밌는 건 이제 중세 유럽 이전에 로마 시대 때 놓고 보면 중국이 훨씬 과학이 발달했었습니다. 왜냐면 이미 화약, 종이 이런 거 다 있었고 천문학적인 것도 이제 그쪽에서 훨씬 관측도 잘하고 수학적인 것도 뭐 아라비아에서 이제 영이 발견된 건 좀 혁신적인 거고 거기가 그 다음에 발전을 했지만 그 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피타고라스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중국 옛날 이제 그 뭐 고문헌에도 수학 계산이라든가 그때는 이제 다 밭대기 넓이 재는 거 이거 가지고 막 나와요. 그런 것도 있다시피 발전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그거 가지고 달력이란 게 필요하니까 생활에 만들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이 간지로 잡아서 지금 이 날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건 제가 그냥 찾아본 거예요. 찾아봐서 안 거라 뭐 다른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더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고문헌이나 이런 걸 찾아본 바로는 한 무제 때 중국의 한나라 무제 때 그 되게 이 천문학이 그때 거기 어쨌건 무제도 막 아라비아까지 막 진출하고 되게 넓었던 국가를 운영했던 사람이라 그때 목화토금수 목성, 화성, 토성, 수성, 금성 지구가 일직선으로 놓인 적이 있었대요. 그게 천문학적으로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 천문학 논문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문헌상으로는 그게 일직선으로 놓였던 시점을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로 잡아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음양오행을 따져서 이 조화를 따져보면 그런 날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갑자년은 갑자월이 없어요. 갑자년은 갑인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잡았어요. 일단 그 일직선에 딱 놓인 그 날짜를 그걸로 잡고 그 한무제가 그 다음 해를 그러면 바꿔서 갑자년, 갑인월 이렇게 해서 적용시켜서 그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무제 때 세팅해놓은 거 가지고 계속 중국 애들이 문헌을 남겨서 돌리고 있고 그걸 그 이후에 국가들도 관상감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니까 큰 무리가 없어서 그게 지금까지 남아와서 이게 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365일로 알고 있잖아요. 1년이. 근데 윤희를 한 번씩 집어넣어요. 100년에 한 번씩. 날짜를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조정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 60갑자가 약간씩 틀어지잖아요. 그거는 그 천문학적인 그런 거에 맞춰서 만세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정확한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표기를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2023년 오늘 뭐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해서 숫자로 표현하는 게 만국 공통으로 쓰기가 편해서 우리도 쓰는 거지만 이 달력이나 시간들도 말씀드린 대로 천문연구원에서 나온 대로 윤일이나 이런 거 윤시간 뭐 이런 걸로도 조정을 해요.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못 느끼게 살고 있죠. 왜? 지금은 대단히 정확한 달력을 쓰고 있어서 그게 거의 100년에 하루도 조정할까 말까인 수준이라서. 근데 재밌는 건 그거에 기초해서 명리학에서도 쓰는 만세력이 만쳐져서 저희가 이제 그 책으로도 나오고 앱으로도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 60갑자 간지가 돌아가는 건 그렇게 맞춰서 돌아가고 있고 그게 가장 기준이 됐던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문헌적으로 봤을 때 한무제 때 이제 그 천문학적으로 뭐 일직선이 됐을 때 맞췄다. 그렇게 남아져 있어요. 근데 제가 아직 저는 이제 문과다 보니까 천문학 공부는 안 해가지고 뭐 일직선으로 올 때가 있겠죠. 왜냐면 서로 이게 주기가 다르니까. 근데 그게 정말 그 한무제 때 그때도 이제 거기 역사서에 남아 있는 거니까 그게 날짜가 기록으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그때 천문학이 그랬는지는 이제 요새는 그렇게 되게 발전됐더라고요. 시뮬레이션 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원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기원 전후를 나누는 건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에 그러니까 태양, 지구 이거의 위치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시뮬레이션에서 돌려서 왜냐면 얘네들의 궤도가 있을 거니까 그걸 돌려서 이렇게 보여주는 웹사이트나 앱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그걸 찾아서 집어넣어서 해보니까 이게 일직선이 되는 건지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서 천문학적 지식이 있는 분이 좀 알려주시면 저도 고맙겠습니다만 이 만세력이란 달력이 그렇게 막 절에서 이렇게 대충 찍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는 달력은 아니고 어쨌거나 그런 천문학적 지식과 연계를 해서 한 달력이고 또 하나 중국에서 몇천 년 동안 계속 검증을 해가지고 보정이 들어가 있는 달력이고 그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보정해서 쓰고 있는 달력이라서 결국 이제 그 달력에 있는 그 기호 그게 이제 내 사주팔자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방식이 이 명리학이라서 하면 할수록 이제 신기합니다. 신기한데 이제 다들 근데 재밌는 거는 저도 이제 이거 처음에 공부했을 때는 막 유명하다는데 가서 물어보고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좀 친해지고 이런 분들한테 저는 이런 데에 관심이 많다고 얘기했더니 그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냥 있으니까 쓰더라고. 있으니까 쓰는데 아니 그럼 왜 그게 오늘이 왜 예를 들어서 뭐 조태한 날짜가 왜 그럼 뭐 종사년 무슨 뭐 어린지 물어보면 그냥 달력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찾아보고 뭐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뭐 하여튼 생각보다 우리 사람들이 그런 지식들 또는 이렇게 학습된 거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쓰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는 천동설이 잘 맞는 것 같다니까요. 바닷가에 가서 아무리 봐도 난 저 수평선이 꺾이는 것처럼 안 보여요.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잖아요. 아무리 봐도 난 지구가 둥근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우주에 나간 사진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학습된 걸 보면 그걸 그냥 쉽게 받아들인다. 너무 쉽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의문해보고 이게 정말 맞을까라고 탐구해보고 그걸 통해서 뭔가 원리를 체득하면 훨씬 더 내가 그 근원적인 원리에 다가갈 수 있고 그게 저는 과학적인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되게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만세력은 그래서 공부를 좀 하게 돼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0년치 나와요 보통. 그래서 지금 아마 2100년 정도까지 나와 있는 만세력으로 보통 출간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럼 그 다음 거는 없나요? 그 다음 거 있어요. 그 다음 거는 안 만들었을 뿐이지. 그 다음 거는 있고 이제 그런 아까 얘기한 윤일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해서 만세력은 이제 잘 쓰시면 됩니다.